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생방송 투데이입니다. 네. 아마 주부들이라면 내 가족을 위한 그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다들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꼼꼼한 주부님들은 유기농을 넘어서요. 직접 우리 지역에서 기른 그런 채소나 과일, 이른바 로컬푸드라고 하죠. 이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구매해서 먹는 로컬푸드 운동. 이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 요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잠시 후에 그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가 아닌 거제에서 들리는 한라봉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부부공감 클리닉에서는요, 정말 모든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시누이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 우리 주부들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대전 상담코칭센터 김병호 소장님 그리고 서소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한라봉 하면은 보통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한라봉은 제주산이 아니라 거제산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거제 한라봉은 어떤 맛일지 부산방송 석하나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입 베어 물면 상큼함은 싹 퍼지고 달콤함은 입안에 오래도록 남는 과일 한라봉이 떴다. 한껏 물올라 맛도 크기도 따봉. 황급빛 복덩이 한라봉 수확하러 지금 경남 거제로 떠나보시죠. 매섭던 겨울 한파를 이겨낸 한라봉이 탐스럽게 연그렀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한 곳은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향긋한 향이요. 그냥 코끝을 탁 찌릅니다. 이 안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 우와,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와, 황금빛. 크네요. 주렁주렁 매달려 이 모양이 있어요. 복주머니 같잖아요. 야,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희도 보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 주먹보다 주먹보다 커요. 훨씬 큽니다. 우와, 이게 바로 한라봉, 거제 한라봉. 저 오늘 한라봉 잡았습니다. 진짜 봉 잡으셨네요. 보기만 해도 만복을 듬뿍 받을 것 같은 복주머니 한라봉. 원래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온난화로 인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경남 거제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탐스럽죠. 네, 이제 한라봉 드시러 멀리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리포터계 건강 미연녀 한라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 리포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선정을 하신 거죠? 우리 석하나 리포터 거제하면 직접 하셨나 봐요. 저한테 아주 또 잘 수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왔는데 잘 찾아온 거 맞죠? 뭐 잘 찾아오긴 잘 찾아오셨는데 네. 어떻게 바쁜 일정일 텐데 오늘도 좀 바빠 정신이 없는데.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야죠. 아니 근데 그래요? 사장님,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요거 예. 왜 한라봉인지 한라봉을 좀 소개를 듣고 싶어요. 네. 한라봉. 네. 이 한라봉은 제주도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오목하게 이 한라산도 봉우리가 잘 올라가가지고 이 또 분하고 멘치 이렇게 생긴 데다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라봉이군요. 그 이름이 이제 한라산을 닮았다 해가지고 한라. 네. 그러면 한라 이러기는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냥 과일이니까 네. 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마 한라봉이라고 등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더 비슷한 것 일꾼 같아요. 리포터 저 석하나 본격적으로 일손을 거들어드리기 위해 나섰는데요. 대표님의 한라봉에 대한 자부심. 그럼 어떻게 제가 좀 오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요? 네. 그래도 오늘 여기 아무래도 한 3톤 정도 지금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3톤이요? 계시는 도 지금 뭐 손도 모자라면 3kg 아니고 3톤? 3kg 그것도 왜 얻었다고 말이지 3kg 뭐 아가씨한테 내가 따달라는 얘기해. 3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요 이 한라봉 수확을 네. 좀 열심히 도와드리면 왠지 이 복이 2013년 저에게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라봉 수확을 해야 될 텐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이거요? 수확을 해야 되나요? 이게 네. 좀 이 전문가가 하면은 원래 이래 가지고 이 꼭지 부분을 해가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는 이렇게 따르면 아마 과일 상처를 내면은 이 좀 상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조심해야죠. 네.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지고 중간을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나면은 이런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따시면 과일도 상처도 없고 상품으로서 그런 데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따시면 돼요. 상처를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관건이군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다른 감귤류보다는 나중에 이거 탁 한번 터뜨려 볼까요? 어떤 이거- 현상이 나는지. 터트릴 수 있나요? 오우. 똑 소리가 네. 나요.
여기 이러면은 어떻게 수막이 물이 쭉 어. 하죠. 네네네. 피는 보여요. 물이거든요 이게. 네네. 노란색 그렇죠? 과즙이 물이 쭉 줄줄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우리가 실제 실험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그냥 물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제 우리 이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물질들이 말로 하자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또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이 껍질을 살짝만 까주셨는데도 이 향기가요 너무 상큼해서 제가 쓰는 향수보다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매력이에요. 아. 이게 한라봉의 매력이라고. 야, 야 이왕 깐 거 하나만 맛보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합시다. 일하기 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와, 아니 이 크기 좀 보세요. 석하나 리포터 이거 먹으면 일 많이 잘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한 입에 다 넣었어요. 소리 들리세요? 즙이 우와, 그냥 요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주스를 그냥 마신 것처럼 과즙도 풍부하고요. 알맹이가 입안에서 그냥 톡톡 터지는 것 같아요. 우와, 최고. 사장님이 사람 쓸 줄 아시네요. 먼저 맛을 보여주고 눈으로 일을 보기만 해도 시키시네요. 전해지는 새콤함, 껍질을 벗기자마자 밀려오는 향긋함, 한 점 입에 넣으면 온몸을 깨우는 상큼함까지 한라봉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밀감의 교배종인 한라봉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사질토, 그리고 풍부한 일조 시간까지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맛있는 한라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향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이 향기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스멜, 좋아라. 어머님,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조금요. 그럼 일은 안 하시고 드세요. 한라봉만 힘내도 배달하시는데요. 양보하세요. 아니 맛이 어때요? 근데 피로를 많이 느끼는 편인데 피곤하다 싶을 때 과일을 한 개를 꺼내러 가요. 한 개 다 먹으면 너무 양이 아까우니까 반만 딱 먹고 반은 또 딱 덮어놨다가 네. 또 좀 피곤하다 이럴 때 먹고. 아, 우리 어머님에게 있어서 한라봉이란 보약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생명 친구죠. 야, 네, 생명 친구가 한라봉이죠. 한라봉아, 진짜 고맙다. 이거 없었으면 잘날 뻔했노. 진짜 친구네요. 애교가 많으시네요. 일반 감귤과 비교해 크기는 5배 이상 되는 한라봉은 무게도 평균 200~300g에 달하는데요. 거제 한라봉은 당도 13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고품질 한라봉을 출하하면서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아니 대체 어떤 한라봉이 좋은 한라봉이에요? 짠 보이는 요 꼭지 부분 색깔이 어때요? 요 깃 색깔이 꼭지 부분 색깔도 달라요. 노랗고 노랗고 여기는 푸르지요? 좀 풀러요. 이게 노란색이 나타나면은 내용물도 노란색으로 나타나요. 그게 무슨냐면은 이게 얼마나 매에 익었느냐거든요. 그래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노랗게 됐다는 매에 익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아직까지 땅이 좀 설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그러면 좀. 이게 더 달다라는 근데 맛이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잘라서 먹어봐야 알겠지만은 네. 우리가 눈으로 이제 이게 나타날 적을 보면은 이게 황금색이 짙게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땅이 좀 더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볼 때는 좋더라. 그래서 소비자가 우리 제가 아마 권한다면은 좀 이런 걸 좀 더 감안해 가시가 갖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은 그런 생각도 사실 바람은 있어요. 대표님, 앞으로 근데 꼭지를 제가 잘 보면 오늘 될것 이렇게 같아요. 한라봉을 과일로 생과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 방법 말고 또 좀 다른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없나요? 요리는 우리 집에 우리 사모님이 하니까 뭐 사모님에게 여쭤보시든지 거기 가서 우리 뭐 얘기를 한라봉으로 만드는 알겠습니다. 요리가 그러면 있어요? 어떤 사모님 요리일까요?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시다가 네, 가시죠. 과일로 먹어도 맛있는 한라봉이 또 한 번 멋진 요리로도 탄생했습니다. 박수! 야, 사모님 어떤 요리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한라봉 과일 샐러드고요. 네. 이거는 우리 한라봉에 들어간 백김치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백김치에 한라봉이 들어갔어요. 색깔도 참 잘 어울리네요. 보니까 불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라봉을 구워서도 먹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은 네. 돼지고기에서 이제 그 육고기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잡내 잡아주는 거. 이렇게 또 한라봉을 넣어서 샐러드도 있고요. 야,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예. 것 같아요. 이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한라봉이 정말 잘 어우러집니다. 김치 이번에는 맛 한라봉이 궁금해요. 들어간 백김치를 맛봤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말을 못 하시네요. 감미로워요. 맛이요? 네. 무슨 맛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정말 더 궁금하게 하시네요. 백김치 안에 넣으니까 이 새콤달콤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뭔가요, 근데? 우리 한라봉 차입니다. 맛있죠? 유자차보다 훨씬 더 달콤해요. 부드럽고,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자주 드셔서 너무 좋겠다. 본격적으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한라봉 요리를 맛봤는데요. 입안에서 기분 좋게 퍼지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 정말 최고. 특히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한라봉 특유의 향이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레몬을 요즘같이 뿌린 날씨가 것처럼 추워지면 네, 한라봉으로 돼지고기에 체온도 유지할 수 한라봉을 있다는 뿌리네요. 점. 네, 여러분들도 새콤달콤한 거제 한라봉 많이 드시고요. 2013년도에는 정말 상큼하게 보내세요. 새콤달콤 풍부한 향과 깊은 맛으로 한번 맛을 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과일 한라봉. 맛도 따봉, 크기도 따봉. 제철 맞아 더 맛있는 거제 한라봉 드시고 올겨울 상큼하게 보내세요. 네, 정말 첫 소식부터 아주 상큼한 소식이네요. 맞아요. 이제 네. 한라봉 먹으러 제주도까지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거제 한라봉도 제주도 한라봉만큼이나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앞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서설아리부터 고향이 제주도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주 많이 한라봉 많이 드셨을 것 드셨을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거제 한라봉은 어떨까요? 일단요, 이름부터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사실 이 제주도에서 나니까 한라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제에서 나니까 거제봉. 거제봉 어때요? 느낌 괜찮지 않나요? 장면 가시네요. 네. 네, 어쨌든 뭐 거제에서 나는 한라봉도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김병원 소장님도 한라봉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이 자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제도에 한라봉이 난다고 하니까 더 손쉬워질 것 같고 자주 먹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라봉 먹으려면은 물 건너 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가까운 거제에서도 한라봉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한번 한라봉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부산 방송에서 전해온 한라봉 소식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센터 연결합니다.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천안에 0.5cm의 눈이 쌓이는 등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논산과 금산, 계룡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영하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덕특군의 연구소와 기업들이 대덕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탈대덕 조짐에 따라 대덕특구의 위상마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민간연구소 가운데 최대 규모인 대덕특군의 LG생명과학기술연구원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이미 서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내 부지를 확보하고 계열사 관련 R&D 연구소 조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덕특구는 당혹해하면서 특군의 바이오 관련 연구의 위축과 전문 연구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의 탈대덕 현상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원인 생명공학연구원도 충북 오창에 200억을 들여 바이오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구원을 비롯해 대덕특군의 다른 출연연 역시 대구와 광주 등에 분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기관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기기가 또 중복돼서 구입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비가 있을 것 같고 예산. 대덕특군의 벤처기업 역시 대덕연구단지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덕특군의 기술집약형 IT 중소기업 50여 곳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기술에 많이 의존하니까 대덕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성장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나 소비차가 있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특군의 연구기관과 기업의 이전과 기능 분산으로 우수 연구 인력과 일자리까지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TJB 뉴스 조혜원입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부처로 무상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가 유력해지면서 정부 세종청사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위를 과학기술은 물론 방송과 통신, 연구개발 분야와 우정사업까지 맡도록 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정부 내 서열 2위로 떠올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합된 소속 부서 모두 세종시 이전 대상인 만큼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는 한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할 것으로 보여 대덕 연구단지와 과학벨트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로호가 오는 28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되고 29일 최종 리허설을 거쳐 30일 발사됩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적 발사 준비 상황과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한 결과 30일에 발사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55분이고 구체적 발사 시간은 발사 당일인 30일 오후 1시 30분쯤 공개됩니다. 충남도 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 사람당 2, 3천만 원의 시험 문제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장학사와 교사 2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장학사가 교사 3명에게서 2, 3천만 원씩의 돈을 받았고 현재까지 드러난 돈의 규모가 8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재 구속된 교사 외에 추가로 다른 교사 2명의 윤곽도 드러났다며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천혜의 휴양 관광 자원을 갖고도 변변한 호텔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산과 보령시가 특급 호텔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보도에 김건교 기자입니다. 올해 서산 대산항 여객터미널과 부두 건립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계획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취항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내포시대 개막으로 충남 서해안권의 관광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비해 그동안 이를 수용할 만한 변변한 호텔이 없다는 게 서산시를 비롯한 서해안권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서산시가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습니다. 갈산동 15,000제곱미터에 더해 2015년까지 민자 500억 원을 들여서 객실 200개를 갖춘 지상 12층 규모의 특급 호텔을 짓기로 하고 사문 내조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서산시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한 6만 명의 이런 관광객 유치 그리고 300억 원이 넘는 이런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0만 명이 찾는 보령 대천 해수욕장의 머두광장 부근에도 지상 10층 10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미 60%대의 공정률을 보여 올 7월이면 개장합니다. 충남 서해안이 천혜의 관광 자원과 함께 고품격 숙박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뉴스 김건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신학기 시작 전 33개 공립유치원에 34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11개로 가장 많고 서구 8개, 중구와 대덕구 각각 5개 등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예산을 교부해 시설 환경 개선과 교재 구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출생아 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의 출생아 수는 1,300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1,100명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충남의 출생아 수는 1,60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센터였습니다.
네, 대전은 과학도시로 참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과학과 관련된 연구소와 기업이 많이 이전을 했다는 소식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수입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먹을거리들이 참 많다 보니까 신선도라든지 포장 방부제 같은 게 신경 쓰이게 마련인데요. 이런 걱정을 싹 덜어줄 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사설화 리포터가 준비했죠. 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시골에 할머님이 계셔서 직접 농사지은 쌀이며 채소며 과일이며를 받아서 드실 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들을요, 우리 집 안방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시골 꾸러미 밥상이라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공주 지역에서도요, 이 시골 꾸러미 사업을 운영하는 농가 공동체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차가 한 대씩 속속들이 모여듭니다. 양손 가득 바구니엔 건강한 농산물이 가득한데요. 로컬 푸드 운동, 시골 꾸러미를 소개합니다. 예, 오셨어요? 아유, 좋은데요. 아유, 좋아. 그러더니 아주 고생했겠네. 아침에 늦어서 어떻게 미안해서. 제일 지각생이요. 손 들고 있어야 돼. 알았어. 말린 고구마? 나 정성 들여 말린다고 했는데 맛있겠다. 이게 그냥 말려갖고는 안 되고 이게 얼렸다 녹였다 해가면서 말려야 돼요. 이게 한번 정말 맛있죠? 쫀득쫀득한데요? 한번 맛보고 싶은데요. 그냥 말리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몇 개더라? 아, 이게 다 공주 지역 농산물인가 봐요. 네, 영세농, 여성 농민, 또 고령농들 위주로 뭉쳤다고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을 합니다. 저는 이제 로컬푸드 운동한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그 운동만 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저희가 회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24농가 뭉쳐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로컬푸드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뭉쳤습니다. 24농가 중에는 진짜 정말 지역에 보물들이 많아요. 지역의 국보급 농민들 자식 같은 농산물들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난 냄새가 향기롭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추워가지고 얘가 12월 달에 따야 되는 게 지금까지 못 크고 있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조금씩 크거든요.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우리 표고버섯은 대종산 자락에서 온도차가 편차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또 회원분들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식에게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듯 꾸러미 안에 정성스럽게 글을 채워서 매주마다 들어가는 적어놓습니다. 시골 꾸러미 소식지 적는데요. 저희가 물건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소식지에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 또 계절에 따라 약간의 물건에 대한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적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어떤 요리법, 그러니까 레시피 이런 것도 적고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다 적어주시네요. 근데 유정란부터 두부, 감, 채소,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정말 많죠. 이 24농가가 그때 재배한 농산물로요, 그냥 알아서 꾸러미를 채워 넣는다고 하네요. 꾸러미 받으면 선물 상자 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배송은 얼마나 하나요? 네, 현재 60가구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공주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 지역에 지금 배달을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중요하죠. 가격 폭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만 되시면은요, 매주 25,000원에 이렇게 안방에서 꾸러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 꾸러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홍성도 회원님이 드시라고 준 서비스입니다. 이거.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신데 이게 고구마를 말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돼 바로. 간식. 이것도요? 예, 아이들 간식은 그냥 젤리 마냥 그런 맛이 나니까.
사실 시장에 나가도 뭐가 건강한 먹을거리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로 장을 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꾸러미의 장점이죠.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뭐 집장이나 뭐 고구마 말랭이, 심지어 저희는 단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런 거 새로운 품목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새로운 품목 이용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배달을 대전 지역에도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10가구 이상만 회원들이 모이면은요, 거점 지역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하기 좋은데요. 꾸러미 왔습니다.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거래로 받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가격 역시도 시장이나 또 마트에서 파는 친환경 농산물보다도 훨씬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제 그 전날 출하된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그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 신선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며칠씩 걸리는 유통 구조 속에서 굉장히 지역의 농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도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먹거리들을 빨리 그리고 선도 있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응도 좋고요. 꾸러미의 막내 유영근 씨입니다. 명문대를 졸업을 했지만요, 이 로컬푸드 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농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 같은 건 좀 어때요? 아유, 완전 좋죠. 괜찮아요? 이게 바로 꺼내서 받고 나자마자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꾸러미의 맏언니 홍성덕 씨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농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래식 농법에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 콩 농사만 해도요, 해마다 다른 콩을 심어보는 정말 호기심이 강한 농부라고 하네요. 그래서 덕분에 또 저희들은 또 다양한 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선 좋죠. 이거는 제 산목록 1호예요. 저거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거 꼭 있어야만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농사를 전혀 못 져요. 제가 아주 아끼는 거라 이렇게 다 붙들어 매놨어요. 이렇게. 글쎄요. 보람이라면 직접 이제 소비자하고 직접 만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제 물건을 어떻다고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제가 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생산한 것만큼은 정성 들여 생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맛있게 드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 아는 분이 또 드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 보람을 좀 느낍니다. 농가를 다 방문하고 배달까지 마친 후에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배송 리스트 지난해에는 농가 체험부터 또 직거래 장터 운영을 진행하느라 굉장히 바빴는데요. 올해는 시골 꾸러미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야심찬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라서 생산한 농가들이 직접 그 아침 오전 9시까지 생산한 거를 소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본인이 가격을 붙여가지고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매장을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는 로컬푸드 운동 시골 꾸러미. 정감 있는 지역의 먹거리들을 많이 먹을수록 지역의 농가도 함께 살아나는데요. 행복한 밥상을 꿈꾸는 작지만 큰 운동입니다. 네. 지금이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식사를 멈추시고 밥상 한번 쫙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는 호주에서 오고, 뭐 배추는 강원도에서 오고, 쌀은 경기도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오는 식재료들이 참 많은데, 이 시골 꾸러미를 받으면 일단 우리 지역에서 났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그 최고의 장점일 것 같아요. 김병원 소장님은 주부시니까 평소에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던데요. 네. 그렇죠. 저도 시장 가는 게 참 번거로웠는데 시골 꾸러미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저희 같은 보통 소비자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 또 사고 싶은 것 마트나 시장 가서 구입을 해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작위로 이렇게 배달이 오니까요, 적응을 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하는 레시피를 함께 적어서 보내니까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네요. 네, 뭐 레시피도 그렇지만 뭐 설명도 그것도 그냥 적어 보내는 게 아니라 손편지로 직접 손글씨로 다. 그런 게 다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성을 저희가 또 하나둘씩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뭐 공주는 물론이고요. 대전까지는 배달이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지역도 뭐 배달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택배비만 조금 부담을 하시면은요, 충남 지역에 한해서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컬푸드가 우리 지역 농촌의 경제도 살리고 또 건강한 밥상도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컬푸드로 우리 지역 농촌 경제도 살리고요. 네. 우리 집 밥상도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설아 리포터 오늘 좋은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세상 부부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부부공감 클리닉입니다. 네, 요즘 흔히들 말하는 100점짜리 시댁의 조건 뭔지 아세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뭐 타국에 있는 거? 아, 그거 말고 시누이가 없는 시댁이 100점짜리 시댁이라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만큼 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저희 주제도 이 시누이에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대전 상담 코칭센터 김병화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소장님도 그 시누이의 역할로 뭐 어떤 그런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누이가 돼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아나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을 잘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외동아들이라서 시누이가 없어요. 시누이가 없으시군요. 그래서 신우 간섭은 받지 않았지만 제가 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사남이녀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리니까 올케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우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하지 못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 등에 업고 신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우리 올케들이 왜 엄마한테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정말 며느리 역할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우가 없어서 제가 며느리 역할만 하게 돼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안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신 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시누이와 올케 입장이에요. 같은 여자니까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좀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이가 지속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시누이랑은 남편으로 인해서 만난 관계잖아요. 네. 좋아서 결혼한 남편도 살다 보면 서로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시누이와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지 관계가 개선이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아마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다들 아시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 주부입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리면서도 사사건건 모든 걸 참견하거든요. 맞벌이인 저희 부부는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어 가까운 곳에 사시는 시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해서 용돈도 드리고 가끔 선물도 사드리는 것으로 아이 맡기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드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출산을 하면서 시어머니 집으로 몸조리를 하면서 시누이의 간섭은 시작됐습니다. 퇴근해서 아이를 찾으러 시어머니 댁으로 갈 때마다 시누이는 입버릇처럼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주는 용돈 받았으면서 여행 다니기 바쁘다던데 우리 엄마가 무슨 고생이야. 다 늙어서 손자까지 봐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시누이가 볼멘 소리를 해서 저는 김장하는 날 휴가까지 내고 시어머니 댁으로 김장을 도와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시누이 왈 우리 엄마가 며느리 김장까지 담가주고 무슨 고생이야. 올케 이거 무슨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고 남편은 전화로 시누이에게 몇 마디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데리러 시어머니 댁에 간 저를 앞에 두고 신우이는 저보고 입이 왜 그렇게 가볍냐며 자기 엄마가 불쌍해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저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려야 되는 사람은 저 아닌가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은 저보고 자꾸 참으라고 하기만 합니다. 제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자기는 몸조리도 끝났으면서 육아며 집안일까지 어머니께 용돈 한 푼 드리지 않고 다 맡기면서 왜 저보고만 나무라는 걸까요?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 진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요? 네, 정말 며느리 속상하겠네요. 저는 그나저나 이 스튜디오에 신우이 한 분이 와 계신 줄 알았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시죠. 네. 맞습니다. 신우이는 용돈도 안 드리고 육아까지 다 맡기면서 왜 며느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사사건건 불만이고 참견이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신우의 왜곡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우의 왜곡된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 문화 이야기가 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서상일 때는 아들 가지던 시어머니 또 신우까지 큰 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 평등의 시대가고 심지어는 여성 대통령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신우의 역할을 강요하면 오히려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 체계로서도 이제 갈등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아까 굉장히 제가 신우 연기 잘한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주인공이 바로 옆에 계신 서소라 리포터예요. 네, 저 괜찮았죠? 실제로 신우이 아니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저도 신우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빙의를 해봤습니다. 신우이 역할 아주 톡톡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뭔가 신우이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하고 싶은 신우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우가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혼 후에도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신우 역시도 시댁에 가서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신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인간관계도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겠는데 자기 올케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제공을 받는 게 세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질투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일종의 뭐 질투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남편의 입장 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남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것에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동생한테 해야지 동생이 올케와 오빠를 두려워해서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본인도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질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나오는 남편같이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보다 서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방법일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아내에게 무조건 참아라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쪽이 왜곡된 생각을 할 때는 한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역할인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그런 것을 묵인을 하니까 딸이 더 그런 행동을 맘 놓고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또 신우이기도 하고 올케이기도 한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노력하듯이 신우와 올케 사이에도 서로 비난할 거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개선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끝으로 미래의 신우이가 될 서소라 리포터도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저도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서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신우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좀
여자로서 신우이와 올케 두 가지의 입장을 다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중재 입장이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또 신우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또 며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잘만 생각을 바꾼다면 그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병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 충남, 세종의 지역민을 위한 생활정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환경도 지키고 알뜰하게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린카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혜택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그 소식 지금 함께합니다. 충남도 내 그린카드 참여 시설이 1월 기준 46개로 확대되면서 도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입장료 할인과 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천안 유관순 체육관과 오룡 경기장, 공주 백제 체육관, 금산 산림 문화타운과 청양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청양 고추문화마을을 비롯한 홍성 만해 문학체험관, 예산 충의사와 추사고택 등이 새롭게 그린카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카드제는 국민들의 녹색 생활과 녹색 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1년 7월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녹색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1 내지 5%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액의 10 내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포인트로 적립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카드는 BC카드나 KB국민은행 카드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 내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여가를 즐기고 포인트도 챙기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그린카드에 더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네, 내일은 지역의 전시 소식과 금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리는 문화마당 함께하고요. 네, 그리고 LTE 생중계 현장에서는 최고의 인기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연 살짝 엿보기부터 주연 배우들의 만남까지 많은 기대 바랄게요. 네,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추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1일